일단 오세훈 시장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러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해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반응들이 바로 나왔는데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게 네. 감지가 돼요. 일단은 오 시장 쪽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하여튼간 거기 이제 핵심 관계자들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네. 봤는데 그쪽에서는 약간 1심 유죄를 예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명태균 1심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발언이 이런 식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법에 가서. 네, 대법에 가서는 무죄가 날 그런 것으로 뉘앙스가 본다. 느껴졌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면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기 의식이 좀 감지가 됐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워닝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수 인사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워닝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 쪽은 간접 증거만으로 만들어 거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구사일생 가능하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 쪽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내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10개 여론조사 중에 이제 5개가 인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거를 봤을 때 그리고 벌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100만 원만 넘어도 그 선고가 되는데 그럼 네. 여론조사 한 개당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개만 인정이 돼도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특검법에도 633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633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정도에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겠느냐라는 대체적 전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칙대로 신속하게 재판이 네. 대법까지 끝나면. 근데 오세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우참 웃음이 나오려는 나오는데 걸 참는다. 참는 분위기예요.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 너무 싫어요. 자기 피해 다녀가지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너무 싫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1월 달에 시장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내년 초부터 다시 사퇴 공세가 진짜 대규모 이제 구정 공세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세훈 시장이 그만둬 버리면 거기에 공백으로 둘 수 없으니까 자기가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연임을 치러야겠다라고 주장을 할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사퇴서를 효율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내세운 후보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는 연임으로 무조건 가는 거고 연임을 가게 되면 총선을 공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아마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 쪽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한동훈 의원이 그날 이제 한 3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했는데 항소심에서 다퉈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 주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된 거가 자기한테 유리하더라도 티를 내고 좋아할 수가 그렇죠. 없죠. 공식적으로는 다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어쨌든 대선의 가장 큰 경쟁자가 제거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면 5년간 네. 이제 피선거권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점인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공세, 그다음에 반장동혁 정선을 오세훈 시장과 둘이서 이렇게 쳐왔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일단은 제일 공격 목표는 한동훈 의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반장동혁 전선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좀 협력을 해야 네, 되는데 네. 혼자서는 좀 역부족일 그쵸. 수 있다. 그렇죠. 1대1 구도가 되는 것보다는 네. 오세훈 시장까지 하고 그렇죠. 범보수로 네. 뭉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이른바 친한계 내에서는 그 좀 내부 단속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약간 좋아하는 티 내면 큰일이니까. 근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국힘 쇄신파들, 대안과 미래 네. 의원들이 모인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 답은 한동훈이라는 친한계의 반응 기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약간 그렇군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판결 직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 이렇게 바로 곧장 이렇게 메시지를 뭐 내긴 최선의 했어요. 메시지인 거죠. 네. 속내는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장도연 의원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본선 진출 소감 마지막에 2030년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2030년에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합니까? 누가 말 실수를 하셨나? 야, 댓글이 진짜 계속 야당 올라오네. 모두인 건가? 장동혁으로 합니까? 한동훈으로 합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진짜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근데 아니면은 좀 볼 수가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라는 뜻인가요? 그럴 수 있겠고 말 실수했겠죠. 네. 네. 말 근데 아니, 뭐 이 정청래 중요한 대표-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 말 그러니까 실수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야당 모드가 야, 배어 있는 그러니까 거지. 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물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실수일 수도 있죠. 단순 실수. 그 말씀도 그런 댓글 있어요. 조국당이 되면은 정권 교체가 맞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직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임위원장 가지고 네. 싸움 난 얘기 국민의힘. 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간에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 안 준다고 엄청 뭐라고 하면서 뭐 의원직 총사퇴까지 해야 된다, 뭐 엄청 막 패기로운 목소리 나왔는데 절대 안 될 거라고 대표적인 했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의 이제 3선 이상 의원들은 엄청 빨리 국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빨리 상임위원장을 해야 받아가지고 되는데. 이제 내 지역구도 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하 기관에서 뭐 좀 하여튼 정보도 좀 받아야 되고 곧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안 들어가니까 답답했던 거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꼼수를 씁니다. 이제 보통 이제 3선 의원들이 2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상임위는 적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별별 이상한 합종 연행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짜고 치는 편법들이 네. 난무를 하는 건데 일단 제일 눈꼴 시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김정재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이 각자 국토교통위원장 외통위원장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뒤에 둘이서 바꾼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에 출마를 하고 송석준 의원은 이제 외통위원장을 해갖고 송석준 의원은 외통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전해드렸듯이 김정재 의원이 떨어졌어요. 유이동 의원과의 경선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지는 바람에 국토교통위원장을 못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1년 지났을 과연. 때 송석준 의원은 과연 외통위원장을 김정재 의원한테 줄 것이냐 뭐 무슨 거기까지 공증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킬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고. 과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런 그러니까 1년씩 나누어 가는 사례가 좀 있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옛날에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그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1년 뒤에 하기로 한 사람이 홍문표 의원이에요. 근데 박순자 의원이 그 홍문표 의원한테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이 지나도 안 주고 버텨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대여 네. 투쟁보다 더 거센 네. 그런 그 아비 규환이 벌어진 적이 맞아요. 있다. 그래도 박순자 의원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세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3선 의원들만 주려고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상 상임위원장은 복수의 지원자가 있으면 경선을 네.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엄청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는 못 가거든요. 못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지만 이제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다른 상임위는 뭐 갈 수가 없다라는 추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통위를 고집하세요. 근데 사실 선수로 하거나 뭘 하거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외통위원장 하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그 지난번에 외통위원장을 할 때 또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김석기 의원이라고 경북 경주 출신 그 지역구는 의원이 있거든요. 경찰 출신이고 이분이랑 경선을 해갖고 안철수 의원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외통위원장을 못했어요. 당내에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큰 차이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외통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제 상임위원장 접수를 받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랑 오찬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네, 근데 정점식 의원이 뭐 경선 방침 이런 것들을 밝히니까 정점식 그 의원과의 오찬이 캔슬이 됐습니다. 통화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안 나 줬어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면은 당원 당규에 따라 외통위원장을 하고 싶으면은 경선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는 또 질까봐 못 수도 나갔을 있죠. 것이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올공을 가시나? 올공 그럴 갔다면서.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그 원구성 이거 하기 전에 그 중진 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또 나와도 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송석준 의원이 사실은 기자들은 아는데 이분이 좀 독특하세요. 네, 옛날에 뭐 굉장히. 대똥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인형 가져와가지고 국감 때 좀 기행을 하시기도 하고 그 좀 말투도 좀뭐 하여튼 좀 재밌어요. 하여튼간 국토부 관료 출신 아니에요? 네, 국토부 차관까지 하셨나? 아마 그럴 텐데 국토부 관료 출신인데 재밌는데 하여튼 이분에 대한 의원들 평이 막 외통위원장 감은 아니지 약간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하고 외통위원장 경선 붙으면은 그래도 안철수 의원 표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하는 말이 송석준이 사람은 착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선 없이 외통위원장도 정리가 됐다라는 네. 점. 근데 여기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난리가 난 거죠. 아까 원내대표실에서 아까 몸싸움 그쵸. 의혹. 네. 네.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취재 확실히 됐대요? 네. 기자들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사실이고. 일단 그 원내대표실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참석자 누굽니까? 권영진 의원님이고요. 네. 대구시장을 지냈던. 네. 그리고 안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있고요.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상범 전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권영진 의원님이 정보위를 보내달라고 했대요. 정무위인 줄 알았는데 정보위래요. 정보위? 예, 정보위는 겸임 상임이라 가지고 안 보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지금 취재된 거는 정보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무위가 아니고? 네, 복수로 다들 정보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 찾아가지고 정보위는 당수를 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정무위는 그럴 수 있지. 겸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굳이 안 보내줄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행정안전위원회 거기 순서로 보니까 간사하신 것 같은데 원래도 그걸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갖고 찾아갖고 왜 정보인 넣어달라고 하는데 안 넣어주냐라고 했고 그 재선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고 18대 국회 때 하셨기 때문에 나이도 좀 있으시고 어쨌든 뭐 좋아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분인데 가서 이제 멱살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에. 비교적 점잖다고 네. 권영진 의원이 삼선이 아니에요? 재선이에요. 왜냐면 대구시장을 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수 목을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목을 때렸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말리는 정점식이 아니라 말리는 송원석을 때렸다. 전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이제 목을 때렸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보위가 왜 이런지 정보위원장이 그래서 누구예요 지금?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민주당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지금 농해수위를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정보위원장을 1년 이양수 의원을 하면은 농해수위를 1년 뒤에 민주당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두 개 바꾸기로 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뭐 하여튼 모 재선 의원인데 이분이
자기 정무위 안 보내줬다고. 정무위가 왜 좋아하냐면 그 밑에 금융기관들이 다 있어요. 산하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예, 막 은행,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것들 다 정무위 소관이라 가지고. 보좌진들은 굉장히 싫죠. 왜냐면 아니에요. 국감 때 아니에요. 챙겨야 될 게 엄청 아니에요. 많잖아. 일이 많잖아. 아유. 아니에요. 제일 좋아해요 정무위는. 저는요. 보좌진들 제일 일이 좋죠. 많으니까 싫어하지 않아? 아니에요. 저는요. 그 정무위 그 간사를 하잖아요. 정무위 간사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파워가. 진짜. 그러면 정무위 간사방 간사방 보좌관들. 추석에 가면요. 그 한우 방에 세트가 방에 홍삼을 다 거의 다 채워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임위 중에 산하기관,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제일 많은 상임위 중에 하나고, 많은 걸로 따지면은 뭐 국토산자 이쪽이 기자들이 많죠. 정무위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좀 괴롭긴 하죠. 정무위는 하여튼간 보좌진들이 좋은데요. 너무 하고 싶어해요. 모두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막 야. 비트코인 하는 그 빗썸, 뭐 업비트 정무위. 이런 데들이 아, 이런데 대관들이 그러겠네. 빗 번질나게 들어다녀요. 이제 드나들어요. 그 비트코인 이런 게 네,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정무위 보좌관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직한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임이다. 근데 정무위를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쌍욕을 하면서 오늘 예, 그 자리에서 뭐 의원총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총에서 예, 막 하면서 뭐가 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원내대표한테 그런 건 아니고 수석한테 그랬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진짜 이럴 때 정말 잘 싸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재선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삼선들은 다 위원장 했어요? 예. 아니 자기가 안 보내줬다고. 보내주진 그 않았다. 위원장이 예. 아니라 아. 정무위를 안 보내줬다고. 지금 위원장은 어제 정리가 됐고 오늘 상황은 왜 내가 원하는 상임위 안 보내주냐 뭐 이런 거예요. 의원분은 제가 금감원과 금융위를 출입하면서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네. 그분은 사실은 가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진짜 상임위를 이게 사실 이제 의정 활동의 꽃은 국정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그걸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그걸 들어가지고 기준으로 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임위를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나 특정 상임위를 너무 오래 해서 나 꼭 이 상임위에 가서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내가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려고 했던 파헤치려고 했던 의혹 꼭 해야 되는데 이런 향학열에 불타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전사나 전례를 봤을 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확실히 세다. 이런 거 두고 민주당은 근데, 이렇게까지 그거 없는데 민주당은 이 근데 싸워. 그건 있어요. 민주당이 최근에 하여튼간 그 의석을 항상 많이 가져왔고 넉넉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없는 집안은 원래 없는 집안이 더 시끄러운 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야당일 때 왜냐면 그 상임위원장이라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이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아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시절에 원구성 협상 때 너네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민주당이 그때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는 의원들이 에이, 설마 다 가져가겠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다 뺏기고 나서 한 1년 아마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래갖고 그때 엄청 막 김종인 위원장 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